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강한 명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그리고 지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간이 신약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신강이 무조건 좋고 신약이 나쁘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탈피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강한 명식, 우리가 흔히 재다 신약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재가 많아서 신약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재다 신약 대체 어떤 게 일단 좋은 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일간이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란 말입니다. 자, 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돈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과 목표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많다라는 게 실제로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빚이 많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순수하게 돈이 많다 또는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명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 비거분을 대단히 좋게 이야기를 하죠. 비거분. 왜냐면 일간이 힘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거분이 이제 대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간이 힘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간과 재성의 관계가 일간이 이 재성을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비겁, 사람들과 돈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길이냐 흉이냐를 물으신다면 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재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비거분이 오게 되면은 내가 돈을 모아갈 수 있다,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성과 비겁이 서로, 비겁이 재성을 막 극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돈과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겁 대운에서 세운으로 식상이 오면은 정말 좋겠네요. 왜냐면은 일단은 대운이 비겁 대운이 오게 되면은 일간이 강하게 힘을 받겠죠. 그럼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세운으로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강해진 일간이 식상으로 연결이 되었다가 자연스럽게 재성을 생해주게 되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금전과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세운에서 이제 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세운은 10년 내내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과 어떤 재물이나 돈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무조건 저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많다. 자, 그러면 이 재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관성을 생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분이 대운으로 관성, 인성이 들어왔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재성이 관성을 한껏 부풀립니다. 그럼 이 관성이 대단히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니까 관인상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성, 배우며 가르치다, 그리고 서류, 자격, 라이센스, 그리고 인정받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길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서류로 길해진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루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대운이라는 게 관인 이렇게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관 이렇게 들어온다. 재성 때문에 관이 너무 커졌죠.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힘든 대신에 세운으로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인상생이 이루어지면서 나한테
근사한 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인 이렇게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인성은 기본적으로 제극인이라 그러죠. 이 인성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이 대단히 그 위태로운 상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운으로 관성이 들어온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성이 이 세운 동안에는 크게 부풀려지겠죠. 그리고 결국에 대운의 인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또 관인상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운이라는 게 1년짜리 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절을 보면은 임묘진, 목기운이 3년에 걸쳐서 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목기운이 인성이다.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대단히 좋을 수 있겠죠. 많은 거를 또 이룰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재성이 많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재성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돈이기도 하고 목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일간이 극하는 거는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그럼 재성이 많다? 무슨 뜻이에요? 목표가 많다. 자, 일간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지 이게 관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관성이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목표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운에서 세운이더라도 관성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재성이 관성을 향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더미처럼 커지겠죠. 그리고 이 관성은 일간을 내리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고통이 되겠죠. 이게 사람이 알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요,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일간이 있는데 관성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관성이라는 것 자체는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 나는 직장 생활이 좀 그렇더라. 왠지 하기 싫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좀 불편하더라. 자꾸 눈치 보게 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내 유전자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재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게 재성이지 관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 직장 생활도 할 거고 사람들 나는 안 무섭고 막 이제 다 감당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운에서라도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일간을 내리치기 때문에 왜 어마어마하게 커지나 하면은 재성이 많으면 당연히 재생관이니까 관성도 커질 거 아닙니까? 자, 때문에 재성이 많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첫째, 한 번에 하나씩 끝낼 것. 네. 왜냐면 이게 재성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정제하고 편제가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편제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편제가 조금 더 목표에 비슷하거든요. 정제도 목표이기는 한데 이제 저 편제가 일간 입장에서는 일간이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간이 양간이면은 편제도 양간이고 일간이 음간이면은 편제도 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의 입장에서는 정제보다 편제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자가 붙은 거고요. 치우칠 편이죠. 자, 근데 왜 한 번에 하나씩 끝내야 되냐면은 이제 뭐 편제든 정제든 재성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를 배워야지. 그래서 필라테스를 배우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 때도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당연히 항상 핑크빛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이 유전자에 목표가 많다 보니까 필라테스를 배우다가 힘들다? 그러면 나 요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요가 배우면 요가도 또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럼 요가를 하다가 좀 힘들다? 그럼 나 성악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어느 정도까지는 끝을 볼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표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당연히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때로는 자기 비하에 떨어질 때도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괴로운 순간이 왔을 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얘는 재성이지 관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다못해 월운에서라도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든 재성이 관성으로 커지면서 일간을 내리치게 됩니다. 하다못해 월운에서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거야. 뭐 이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다신약인 경우에는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뭐 동아리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동아리 모임에서 회장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회장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거를 수락하기 전에 잠깐만, 회장이 됐을 때 아이 괜찮을 거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회장이 됐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감당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명식이 제다신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 누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번하고 2번을 믹스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동아리 활동하는데 거기서 회장을 해달래요. 근데 마침 직장에서도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승진이 됐어요. 그럼 마냥 좋은 일이잖아요. 승진도 했겠다. 동아리 모임에서 동아리 그러니까 좀 촌스럽네요. 취미 모임에서 회장직도 맡았겠다. 명예롭고 너무 멋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부분들 승진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수 있고요. 가뜩이나 직장에서도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회장직까지 수락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넉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제다신약이신 분들은 관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할 때 얘네들의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 2번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관성이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이 겁을 잔뜩 먹어서 뭐가 들어오더라도 다 거절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것저것 다 수락해버리면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독이 돼서 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뭔가 드라마틱해지죠. 재성, 뭐 편재도 있고 정재도 있으니까 편재라면은 부친 그리고 시어머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재라면은 부인이 되겠죠. 남명에서. 자, 내가 여명인데 편재가 대단히 강하다. 뭐 정재도 막 섞여 있고 그렇지만 편재가 대체적으로 강하다. 그럼 부친이나 시어머님과의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내가 남명인데 정재가 대단히 강하다. 그럼 내 부인과 내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 과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늘 고심할 것. 만약에 남자분이다.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은 결혼함으로써 따르는 책임. 당연히 결혼하게 되면 좋죠. 그런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담 드리다 보면은 그걸 여실히 느낍니다. 간접 체험하는 거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힘든 점들도 있구나. 그런데 제다신약인 명식들이 그게 더 클 거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관이 되어버리니까. 알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관이 아니라 재성인데 어느 순간 관이 되니까요. 때문에 부인을 맞이할 때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늘 고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편제다. 그럼 나의 아버지나 또는 시어머님 관련해서 내가 이거를 이 분들로 인한 책임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다신약은 무척 아름다운 명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꿈꿀 수 있는 자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성은 목표, 즉 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꿈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꿈꿀 수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 너무 많은 꿈이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꿈을 꿀 수 있는 자는 그 꿈을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한데 일간이 신약하신 분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귀 기울여 생각해 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요맘때인가요? 4월 6일이면은 부산 행사 하기 전에 인천 꿈 베이커리에서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타로하고 사주하고 보실 수 있는 행사 열리잖아요. 그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많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 21일 행사 이전에 개최되는 약간 소규모 행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도 많이 붐비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우리 많은 상담가 분들한테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인사 단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